칼라프 왕자가 도망 중에 한 노인을 만나다. 티무타시 왕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듯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내리려 했다. 그때 칼라프 왕자가 왕의 팔을 붙잡고 부둥켜 안으며 소리쳤다. 아버지, 대체 어쩌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굴복하고 마실 겁니까? 하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내던지시렵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늘의 뜻을 거역지 마십시오. 물론 저희는 처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저 낭떠러지를 건너려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저 평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찾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자중하세요. 이곳에서 어머니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돌아올 테니까요. 그래, 우리는 이곳에서 널 기다리마 다녀오너라. 더 이상 절망치 않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꿋꿋이 살아있으련다. 칼라프 왕자는 평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으러 온 산을 뒤졌지만 거듭해서 실패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땅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도움을 간구했다. 그리고 다시 기운차게 일어나 길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평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하나를 찾아냈다. 왕자는 하늘의 도움에 감사하며 조심스레 그 길을 따라 걸었다. 평원 입구에는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고 맑고 깨끗한 물이 찰랑대는 연못에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게다가 주변에는 탐스럽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도 여러 그루 있었다. 칼라프 왕자는 황급히 돌아가 이 반가운 소식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하자 그들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하늘이 마침내 그들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했다. 칼라프는 부모를 모시고 연못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얼굴과 손을 닦을 수 있었고 죽음의 고통에 버금가는 갈증을 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왕자가 따온 과일로 줄인 배를 채웠다. 몇 끼를 굶었던 탓인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었다. 아버지, 이제 헛된 생각일랑 마십시오. 아버지는 하늘이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하늘을 믿고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하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연못가에서 쉬면서 23일을 보냈다. 소진된 기력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일을 비상식량으로 준비해 평원으로 들어섰다. 어딘가에 지낼 만한 곳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다행히 헛된 희망은 아니었다. 지평선을 넘어서자 상당히 커다란 도시를 만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도시였다. 그들은 성문 앞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던 까닭에 환한 대낮에 성 안으로 들어가기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늘진 나무 아래의 풀밭에서 쉬고 있었다. 얼마 후 성에서 나온 한 노인이 우연히 똑같은 나무 그늘을 찾아와 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서 곁에 앉았다. 그들은 앉은 채로 노인에게 답례하고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익이랍니다. 자익강의 발원지가 있는 나라의 수도지요. 일렌제 칸께서 살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신들은 이방인인 것 같군요. 티무타시 왕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카리짐 왕국에서 태어났고 카스피 바다가 면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생이 장사꾼이라 카스펙으로 물건을 싣고 가던 중 대단한 도둑들을 만나서 물건을 몽땅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어 코카서스 산맥을 넘었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동정어린 눈빛을 보이며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진실함이 물씬 풍기는 초대였던 까닭에 그들이 넉넉한 지경이었더라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밤이 되자 노인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수수한 가구가 갖추어진 아담한 집이었다. 어디나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어 결코 궁핍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노인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한 노예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엇이라 지시했다. 잠시 후 두 상인이 찾아왔다. 한 상인은 남녀의 옷을 완벽하게 갖춘 큼직한 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한 상인은 온갖 종류의 너울과 터번과 허리띠를 준비해왔다. 칼라프 왕자와 티무타시 왕은 모직으로 지은 카프탄과 비단 조끼를 입고 인도산 터번을 썼다. 왕비 역시 옷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었다. 노인은 상인들에게 옷값을 지불하고 돌려보낸 후 왕자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두 노예가 천장에서 자기 그릇과 백단향목 접시, 그리고 용연향을 피운 산호잔을 꺼내 식탁을 차렸다. 철갑상어 알을 담은 접시와 먹음직스런 슈루바고기 국물에 빵 조각을 넣어 만든 걸쭉한 스프가 차려져 있었다. 왕자 가족은 노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철갑상어와 슈루바를 먹고 나자 노예들은 양고기 파이와 필라프, 그리고 자고새를 잘게 찢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은 큼직한 요리를 뒤이어내왔다. 다음 차례로는 볼가강의 특산물인 치베르카와 철갑상어 요리가 준비되었다. 앞말의 궁둥이살을 석쇠에 구운 요리를 마지막으로 먹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세 병의 카메즈와 대추야자주를 마셨다. 술에 얼큰이 취한 노인은 한층 활기찬 모습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 애썼다. 그러나 손님들이 여전히 불안한 빛을 떨쳐내지 못하고 침울한 얼굴인 것을 보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들이 겪은 불행을 잊게 해주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군요. 그때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악몽을 당신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도둑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았지만 이제 와서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겠소. 게다가 그런 소동을 당신들만 겪는 것도 아니오. 매일 수많은 여행객과 상인들이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 역시도 젊은 시절에 무셀에서 바그다드로 가던 길에 도둑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놈들에게 내 물건을 몽땅 빼앗겼을 때 나는 꼭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의 당신들과 똑같은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구걸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당신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내 얘기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데 용기를 북돋워줄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노예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다.